2100년. 지금으로부터 75년 뒤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3%, 5천만 명이 15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SF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수학적으로 도출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가장 강하게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그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구 붕괴에 들어섰다. 북한은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자극적인 발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머스크의 발언 전문과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인구 문제의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이 발언이 나온 맥락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머스크의 이번 발언은 미국의 기업가이자 미래학자인 피터 디아만디스가 진행하는 문샷 with 피터 디아만디스라는 팟캐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담의 주제는 단순히 한국만을 다룬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였습니다. 머스크는 이 자리에서 한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아기용 기저귀 판매량을 넘어서는 순간. 그리고 그는 그 대표적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을 언급해온 머스크지만 이번 발언은 군사적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더욱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럼 머스크가 정확히 무엇을 주장한 건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은 고령화를 넘어 인구 붕괴 단계. 머스크는 한국이 단순히 고령화 사회가 아닌 이미 구조적 붕괴 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고령화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지만 인구 붕괴는 출생 자체가 멈춰서 세대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국은 지금 투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3세대 후 인구 3% 수준으로 축소. 머스크는 현재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3세대, 즉 약 75년 후 한국 인구가 현재 3%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계산입니다. 출산율 0.75가 의미하는 건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니까요. 1세대 5천만, 약 1,800만, 2세대 1,800만, 약 650만, 3세대 650만, 약 150만, 200만. 물론 이건 극단적 시나리오이지만 방향성 자체는 통계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머스크는 이 문제가 단순히 인구수 감소에 그치지 않고 군사, 경제, 사회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는 표현은 병력 감소, 산업 기반 축소, 국방력 약화가 자연스럽게 안보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상징적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머스크의 주장 가장일까요? 현실일까요?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출산율 0.75명, 2024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15명.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은 약 2.1명입니다. 즉, 한국은 필요한 수준의 36%밖에 안 되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뮬레이션. 이 수치가 장기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세대 후 25년 인구 절반 이하로 감소, 2세대 후 50년 노동인구 급감, 경제 시스템 마비 위기, 3세대 후 75년 국가 구조 자체 변화 불가피. 이런 흐름이 수학적으로 계산됩니다. 머스크가 언급한 27분의 1이라는 표현은 엄밀하게는 단순화된 수치지만 방향성 자체는 과장이 아닙니다.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한국은 고령사회 65세 이상 14%에서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20%로 진입하는데 단 7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29년, 독일은 36년, 일본도 11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늙고 있는 나라입니다. 병역 자원 감소 2024년 기준 만 19세 남성 인구 약 27만 명, 2040년에는 약 18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병력 구조를 유지하려면 응병 비율을 대폭 높이거나 근무 기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곧 닥칩니다. 머스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질 국가라고 언급해왔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와 관련된 최악의 조건들을 모두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최저 수준 0.75명,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이민 유입, 제한적, 문화 언어, 장벽, 병역 경제 구조가 인구에 극도로 민감. 다시 말해 한국은 인구 감소가 가장 빠르게 현실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실험 사례라는 겁니다. 머스크는 한국을 예로 들어 전 세계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논란이 된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북한은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군사적 도발이 아닌 구조적 경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표현을 실제 군사적 시나리오가 아니라 상징적 경고로 해석합니다. 머스크가 말하고자 한 것 다음과 같은 흐름입니다. 병력 감소, 현역 자원 부족, 예비군 고령화, 동원체계 약화, 산업 기반 축소, 방위산업 위축, 경제력 약화, 국방 예산 부담 증가. 즉, 인구 감소가 안보 능력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 실제로 한국군은 이미 능력 감축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향후
징병제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공개 연구기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표현은 자극적이지만 문제의식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 현상. 일본은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대만의 출산율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중국은 2022년부터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도 출산율이 1.5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속도가 문제. 다만 한국이 특별한 이유, 그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문제를 한국은 1920년 안에 압축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한국을 예로 들어 전 세계에 이게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권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있을까요? 출산 장려 정책의 한계. 한국 정부는 지난 20년간 약 380조 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출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주거 환경, 노동 시간, 양육 문화 전체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민 정책의 현 일부에서는 이민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언어, 문화적 장벽이 높고 대규모 이민 수용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단기간에 수백만 명을 받아들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회 구조 재설계. 결국 남은 선택지는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사회 재설계입니다. 자동화, AI 기술로 노동력 부족 보완, 공무 방식 개편, 징병제, 모병제, 기술 중심 군대, 연금, 복지 시스템 전면 재조정, 지방 소멸 대비 도시 집중화 전략. 이런 변화들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시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발언 분명히 자극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출산율 0.75. 이 숫자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경고를 단순한 외국인의 막말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다가오는 구조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입니다. 인구 문제는 10년 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늘의 문제입니다. 지금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이 20년 뒤의 노동력이고 40년 뒤의 납세자이며 60년 뒤의 국가를 지탱할 세대입니다. 머스크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은 이 발언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